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호학 3강 경호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조직이라고 하면 경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구성 조직 이거죠. 결국은 경호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조직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어떤 특징이 기술되어 있는데 시험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되겠죠. 경호 조직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 조직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책에서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기동성, 범죄 조직이 경호 목표를 위해하려고 하는 조직도 굉장히 어떤 기술 발달과 함께 민첩하게 대응하죠. 공격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해 범위도 광범위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 조직도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기동성 있게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성. 여기 통합성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여러 가지 조직, 인원,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어떤 경호 조직의 경호원의 조직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해서 다 조정할 수는 없죠. 각계 현장에 있는 경호 조직들이 에게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뭐한다? 분산, 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층성. 표현을 계층성이라고 해서 그렇지, 군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조직에서 마찬가지 어떤 하부 하향 지향적이죠. 위에서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 경호 조직도. 그 다음에 어떤 폐쇄성. 경호는 엄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경호 능력이나 어떤 기술, 기법, 이런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술,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체도 노출을 안 하죠. 그래서 폐쇄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문성. 당연하죠. 경호 조직의 어떤 전문성은 말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유한다? 위에, 그러니까 테러를 하거나 경호대 통제를 위에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 인원도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경호 조직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대규모성이 우리 책에도 마지막 부분에 75페이지죠. 해놨죠. 현대사회의 어떤 범죄의 규모가 점점 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놨죠. 따라서 경호 조직도 여기에 맞춰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호 조직. 이런 내용 해서 어떤 특징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 우리 경호학에서는 어떤 원칙, 수칙 또는 방과제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 외우게 되죠. 시험 내기 출제 요원들이 시험 내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경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게 구성 원칙이죠. 어떤 구성 원칙. 구성 원칙 이게 보면은 우리 기존에 했던 어떤 경호의 다양한 원칙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여기는 경호지 단일성 원칙, 경호지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임무
임무라든지 어떤 역할은 분할해야 되겠지만 지휘는 결국 역할은 분담하고 하지만은 지휘는 한 사람에게 결국은 기결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경호 체계의 통일성, 그 어떤 통일성의 원칙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호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모든 것이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이 체계 있게 이렇게 놓여져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나 책임이 분담되지만 통일성 있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호기관의 기관 단위의 어떤 작용 원칙이라고 할까요? 경호기관 단위,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경호는 어떤 결국 책임은 기관 단위로, 그리고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장이 경호에 대한 성패는 지워지는 거죠, 에게. 그래서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험에 개인에게, 어떤 경원에게 책임이 지워지고, 물론 개인 책임도 있겠지만 뭐 이런 어떤 지문을 내고 여기 배치되는 지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책임과 지위는 기관 단위의 어떤 장에게 모두 기결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의 경호의 협력성. 그러니까 경호는 경호기관, 공적 어떤 경호를 보면은 대통령 경호실을 본다면 대통령 경호실용만 경호를 하는 게 아니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어떤 단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사적인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경호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하튼 경호의 어떤 구성원칙, 이런 네 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에서는 76페이지까지 기술을 해놓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7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각국의 어떤 경호 조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시험은 뭐 디테일하게 안에까지는 사실을 알면 좋겠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나라에 어떤 경호기관이 있다. 그 기관의 국가 원수,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은 뭐다? 수상, 총리, 이런 어떤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뭐다? 요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야 되겠죠. 한국의 경호기관 해서 대통령 경호기관, 우리 경호실이 있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어떤 법무상의 조직이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이 있다. 당연하게 어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겠죠. 직속기관이고 행정, 그리고 바로 경호를 집행하는 집행 또는 특별경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특별경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직무수행간에는 실장이 위임한 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장이 어떤 관할하는 해서 사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경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인지하거나 발견한 그에 대해서는 각계 경원도 사법경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경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하는 이런 내용. 조직은 그 경호실에는 경호실장, 차장이 있다.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는 이런 내용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소속 기관에서 실장의 어떤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장 소속하여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하는 이야기. 경호안전교육원의 관장 사항에서 어떤 학술, 연구, 개발, 교육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죠.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요거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죠. 그러니까 법령 그 밑에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 규정이죠. 위원은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된다. 그 위원이 하는 일은 뭐다라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직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유사한 직책을 써놓고 위원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임무를 기술해놓고 틀린 임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 경비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을 당연히 하는 거고, 경찰청 경비국은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의 어떤 경호를 담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호기관에서 비밀 경호국.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밀 경호국이라는 것은 1865년도에 재무부 산하의 어떤 위조 지폐 방지 전담 부서로서 위조 지폐 어떤 를 만들어내거나 쓰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런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재무부 산하의 어떤 그런 조직에서 출발됐고, 결국은 국토안본부 산하의 어떤 비밀 경호국에 속하고 있다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경호 조직이 국토안보부 산하의 어떤 비밀 경호국으로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 링컨 대통령이 재무성 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합 위조 단속기관의 설립을 명하면서 비밀 경호국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비밀 경호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 경호대의 어떤 임무는 대통령 및 요인의 경호해서 당선자 또는 부통령 당선자까지 대상자가 된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피경호인의 직계 가족까지 된다. 경호 임무의 대상자가 누군지 하는 부분 여러분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3번 항목까지 여러분은 외워야 되고, 거기에 보면 주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와 대통령 선거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의 그들의 배우자,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120일 이내의 기간, 이런 기간도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재혼, 이혼 혹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경우는 중단된다 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경호국의 조직 해서 여러분들 그냥 관리, 수사, 경호운영부 해서 이렇게 경호조사부, 제복경호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하기 바라고, 우리나라도 어떤 미국의 어떤 경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호의 특징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3중 경호 배웠죠. 3중 1선, 2선, 3선. 1선, 2선, 3선 어떤 근총 유효 사거리, 소총 유효 사거리 그 이상의 어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와 똑같죠. 왜?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의 어떤 경호 어떤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행 경호, 1선, 근접 경호, 외곽 경호 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용어 쓰는 건 약간씩 다 다르죠. 같은 개념이지만은 이런 경호의 특징을 가진 나라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되겠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특징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마다의 어떤 용어 사용하는 게 뭔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3종 경호의 어떤 효과라는 것은 중첩되어 있으니까 위해자를 접근을 방지하기 좋겠죠. 중첩에서 방지하니까. 그리고 책임 구역이 명확하죠. 1선, 2선, 3선. 그래서 경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다. 미국 경호의 특징.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호 유관 기관 해서 FBI 우리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CIA, 어떤 CIA와 관련돼서는 각국 어떤 정보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조정하는 과연 업무 협조상 이런 것들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CIA 중앙정보부죠. 그 대통령의 어떤 자문에 응하는 직속기관이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민국, 안전국, 국방부, 육군성 해서 요 기관들이 유관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다는 내용. 여러분 필히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경호기관에서 내무성 소속의 수도경찰청 작전부다. 여러분 그 수도경찰청 특수부 VIP 경호과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 여기는 수상, 우리나라 총리를 경호하는 데고 여왕이나 왕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왕, 왕실은 내무성 소속의 수도경찰청 작전부에서 한다.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 수상이죠. 수상을 경호하는 데는 수도경찰청 특수부 VIP 경호과다. 왕실은 수도경찰청 작전부다. 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왕실의 어떤 경호원은 경찰관 신분이라는 거까지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경호기관의 어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안전부, 비밀정보부, 통신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해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 경찰 경호의 어떤 특징. 영국 경찰 경호의 특징이라고 했죠. 경찰. 왜 경찰이라는 용어가 붙었겠습니까? 수도경찰청 작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호 용어는 경찰이라, 신분이 경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국 경찰 경호의 특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미국은 1선, 2선, 3선 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영국 같은 경우는 1선, 2선, 3선 이런 개념이지만 용어 자체가 3종 경호체계를 하지만 어떻게?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외곽 경호. 그래서 미국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미국은 1선, 2선, 3선. 1선이 어떤 수행 경호죠. 수행 경호고, 그 다음에 근접 경호고, 외곽 경호다. 이렇게 한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근접, 중간, 외곽. 이렇게 쓰고 있다. 이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호활동의 중점은 사전 예방 경호 및 분권화와 책임제 경호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사전 예방 경호 및 분권화, 책임제 경호에 중점을 둔다. 사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이러한 경호 특징을 가진 나라는 하면 영국이라고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첩 어떤 개념, 1선, 2선, 3선, 그게 더 강조되는,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런 용어들은 미국 경호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호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는, 그 다음에 항공경찰본부에서 하는데 여기는 경찰청 산하다 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왕족은 왕실에 대해서는 황궁경찰본부에서 한다 하는 내용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도 경시청은 수상 어떤 경우, 우리는 그저 총리죠, 수상. 그래서 어느 나라든 왕실이나 대통령, 수상이나 총리 경호 조직들이 다 다르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내무성 산하에서 연방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번 항목에 보면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 여기에는 경호 1단, 경호 2단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경호 1단은 연방 대통령 수상.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눈여겨봐야 될 그는 거기서는 경호 1단이라고 되죠. 경호 1단. 경호 1단에서 대통령과 수상 요걸 함께 하죠. 함께. 대통령과 수상 경호를 한 경호 조직에서 한다 하면 독일이에요. 다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직에서 하는데 대통령과 수상 어떤 경우를 한 조직에서 하는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에서
경호 1단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함께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호 2단은 외국의 어떤 국변 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같은 조직에서 대통령과 수상, 총리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같이 경호를 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내무부 산하 경찰청에서 대통령 수행 경호를 한다. 그리고 수상 경호도 담당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네요. 내무부 산하 경찰청에서 한다. 경찰청 내 요인 경호실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수상에 대한 건접 수행 경호를 담당한다. 그래서 프랑스도 엄격히 대통령 수행 경호는 내무부 산하 경찰청에서 하고 경찰청 내 요인 경호실에서 수상에 대한 건접 수행 경호를 한다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숙소 등에 대한 경비는 헌병 경찰을 해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군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육해 공군이 있죠. 육군 밑에 이제 보면 여러 조직 중에 조그만한 조직 헌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육군, 해군, 공군, 헌병, 우리나라 보면 군과 같은 이런 조직이 있죠.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헌병이 경찰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 공화국 경비대 헌병 경찰에서 대통령 숙소 등에 대한 경비를 담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 주체와 객체. 경호의 주체는 대통령 경호실로 보면 경호실이 주체고 객체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떤 공경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경호에서는 어떤 급여를 지불하는 사람이 객체가 되겠죠. 내가 어떤 경호를 받겠다 하는 사람이 사설 경호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급여를 주는 사람이 객체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경호의 객체 중에서 경호실을 경호 대상 이거는 시험에 감초같이 나오는 부분이죠. 공경호에 있어서 경호실을 경호 대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특히 당선인과 그 가족 부분에서 가족이라 하면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까지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의 퇴무 10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5년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해서 이 연수 여러분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소방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원 대통령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원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경호실의 경호 대상 여러분 필히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경호기관에서는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사무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총리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경찰청 경비국에서 총리 경호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경비국에 두는 과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경비국의 경비과 위기관리센터 특히 경비국이니까 경비과는 알겠지만 위기관리센터가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위기관리센터가 경비국 안에 있구나. 그 다음에 경호과하고 항공과를 두고 있다 하는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한다. 계급이죠. 경비과장은 계획수리로부터 어떤 다양한 기동대 운영 지도, 전투경찰 승객의 모집, 선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죠. 그 내용들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찰 경호 대상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요거 여러분 기억해둬야 되겠죠. 경찰 경호 대상,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경호기관은 어떤 사인을 경호하는 거죠.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 이런 사설 경호기관. 여기는 총원경찰법하고 경비업법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요. 자, 경호 조직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론적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외울 수 있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경호 조직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경호 조직의 어떤 특성은 이야기를 했었죠. 기동성, 통합성, 개청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개방성 2번.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억을 보게 되면 하나의 경호 조직은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니은, 경호 업무의 성격상 경호는 개인 단위 작용이 아니라 기관 단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뒷글 리얼은 맞는 내용이고, 미음을 보게 되면 경호 조직은 과거와 비교해서 대규모성이라고 했죠. 범죄 조직도 크기 때문에 크기에 대응해서 경호 조직도 대규모성 해서 특징 이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은 경호 조직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죠. 방금 이야기했던 특징을 기술해 나왔고요. 그 다음 2번은 경호 조직은 명령과 복종 어떤 지휘 이렇게 보면 맞지만 하향지향적이다 이런 용어를 썼었죠. 책에서는 역할의 자체가 분화되어야 한다, 전문화, 하향성 이런 용어들로 해야 좀 더 적합한데 그죠?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다. 경호 조직은 성격상 기관 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틀리죠.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4번에는 경호 용어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눈을 주시하고 전체를 다 주시해야 되죠. 특정 어떤 손 위에를 간다고 해서 그 손만 주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적합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경호 조직은 가구 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방금 우리 통일성 여기서는 지웠나요? 책임과 그 다음에 권한은 분할되어야 된다는데 통합되었다는 요 용어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경호 조직의 원칙이 아닌 것은, 경호 조직의 원칙은 경호 체계 통일성의 원칙. 그래서 답은 자기 희생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희생의 원칙은 우리 책에서 보면 공경호의 원칙에 자기 희생의 원칙이 나오죠. 공경호의 원칙. 일반적인 경호 조직의 원칙은 1번,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경호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경호학에서는 어떤 원칙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경호의 어떤 원칙 또는 공경호의 어떤 원칙, 경호의 일반적인 원칙 이런, 그 다음 경호 조직의 원칙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경호의 어떤 원칙에 해당되는 자기 희생의 원칙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경호적 권위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보다는 권력의 지위를 두게 된다? 아니죠. 전문성, 경호의 어떤 특징이 처음으로 강의를 했죠. 전문성. 전문성이 어떤 연유되는 이유는 그 경호 대상자를 위해를 가고자 하는 조직도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 조직도 당연히 전문화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7번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4번 경호 조직 활동상의 특징은 경호 요원 개인적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 그래서 답은 4번. 8번에 보게 되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던 1963년의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때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경호원에 대해서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자리를 이탈하게끔 조정해서 서게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어느 원칙에 위배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휘권 단일화 원칙, 지휘권 단일화 원칙은 결국은 어느 한 지휘관의 어떤 지시만 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결국 경호 책임자, 지휘관이 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9번 눈에 띄지 않게끔 경호 대상자의 공적 기능이나 사적 기능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 은밀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2번 은밀 경호의 원칙. 다음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해서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답은 10번에는 1번이고 11번에는 각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요 해당 내용 나올 때 한번 다시 강조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목표물을 보존한다는 건 뭡니까? 목표물은 여기는 대통령 경호실을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되겠죠. 목표물은 어떤 위의 요인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이고 또 청중들하고도 일정한 거리는 둘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현찰 코스는 가능한 공개가 안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겠죠. 다음 편에 강의가 되겠지만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접, 내각, 외곽으로 나눠서 중첩되게 경호한다. 3중 경호의 원칙이죠. 3중 경호의 원칙. 여기서 책임성, 분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국가의 어떤 경호 특징 하면 영국이고 중첩 또는 책임, 3중 경호, 3선 경호 이거를 강조하면 어느 나라나 사실은 중첩되게 3선 경호 개념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미국이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13번 경호 조직의 원칙 중 경호 조직이 국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결합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민, 여타 기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적인 여타 기관,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경호 협력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다음 중 일반 기업체의 분업 원리와 연계되는 경호 원칙은 것이야. 분업 원리, 경호 대입해 보면 어떤 원칙이 해당되냐 이 뜻이죠. 경호 체계의 통일성의 원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상하 일관적인 목적을 향해야 되겠죠. 일관적인 목적을 두고 어떤 업무의 책임과 분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설명된 것은 경호 체계의 통일성의 원칙밖에 없죠. 그래서 경호의 어떤 이런 원칙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15번 미국 비밀경호국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당선자 경우 그 가족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백악관 및 외국 대사관의 경비, 화폐 위조에 대한 수사, 재무성에서 어떤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4번은 기간이 틀리죠. 150일이 아니라 120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배우자까지도 가능하다. 요거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미국 비밀경호국의 경호 대상자가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대상자들은 시험에 잘은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100%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죠. 답은 4번 외국 대사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장으로 넘어와서 꼭 여러분 눈에 익히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17번에는 미국의 비밀경찰관으로 국제 테러, 적성국 동해에 대한 첩보 수집 등등에서 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국내 각급 정보기관의 조정, 각급 정보기관의 조정, 정보기관의 조정하면은 나오면은 CIA입니다. 중앙정보부죠.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정보원하고 같은 격이죠. 그래서 중앙정보부다 CIA, 각급 정보기관의 조정 이런 내용 나오면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 1번. 그 다음 18번에 보게 되면은 미국 비밀경호국의 임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테러, 폭력 납치 및 그 자녀의 경우 등 이런 볼 수 없는 것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밀 경호국의 어떤 임무가 아닌 것, 경호 대상자가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하죠. 답은 3번. 다음 일본 천황의 어떤 경호기관은 어느 것인가? 항공경찰본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동일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경호 1단, 2단 이런 한 나라는 독일이죠. 그래서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범죄수사청에 경호 안전과가 있는데 거기서 1단, 경호 1단, 경호 2단 해서 경호 1단에서 대통령과 수상을 동일하게 경호하는 독일이다. 여러분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국가원서의 경호기관과 소속 국가가 잘못 연결된 것은 되죠. 한국은 대통령 경호실 맞죠. 일본은 한국경찰본부죠. 국가원서. 그 다음 프랑스는 경찰청 경호국. 영국은 내무성 소속의 수도경찰청 작전부. VIP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VIP는 뭐냐면 수상을 경호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미국 CIA 중앙정보부의 임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1번에서 3번은 비밀 경호국의 어떤 임무가 되겠죠. 경호 대상자고 수집 곤란한 특수 정보의 수집 및 특수 공작 수행 이거는 CIA의 임무다 하는 답 4번. 그 다음에 영국의 VIP 경호과를 관장하는 나라는 하면은 영국이죠. 수상. 그 다음 수상 등 경호기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되어 있네요. 일본의 한국경찰본부, 경찰본부에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황군경찰본부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국왕이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 천황이라고 하지만 국왕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수상 경호하는 기관은 동경도 경시청이 되겠죠. 동경도 경시청. 그래서 답은 2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는 각 나라별 유관기관 해서 영국 비밀정보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일본 공안조사청, 2번 독일은 연방국경수비대 이런 그 연방기관의 어떤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에. 26번 대통령 안전경호대책위원회 이거는 규정이죠. 돼 있는데 분장 체험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여기는 그래서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 이런 건 해외 어떤 참관 동포 입국자 하면 국가정보원 어떤 대테러 정보통합센터장 이 사람도 위원이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정보원 테러 정보통합센터장의 임무다 하는 거 기억. 그래서 참고적으로 국가정보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장의 임무는 정보 및 보안 대상 기관에 대한 어떤 동정을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의 요인 제거, 입수된 경호 첩보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정보원 테러 정보통합센터장 하는 일이다. 기억에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안 조치도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 그 다음 리언 댓글 리언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미엄의 경찰청 보안국장은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 조사, 행사장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과 종사자의 신원조사,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인원들이죠. 오는 경찰청 보안국장의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엄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기무사령부의 2부장은 해당되고 국가정보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경호실 경호실장, 그 다음에 경찰청 보안국장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다음의 내용 중에서 경호실의 경호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 되어 있죠. 이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고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표망이 올바른 자
그 다음에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타 등등 국가공무원법 33조나 국가공무원법 33조 제5는 제외되어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요건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은 옳지 않은 것은 경우의 구성 요소 1번에서 3번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4번은 경호 대상자의 경우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경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경호 대상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경호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경호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끔 떨어져 나 있게끔 하거나 이러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0번 경호관의 임용은 어떻게 하는가? 경호실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한다. 요거는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법률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죠. 자, 31번은 우리나라 경호실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사법 어떤 경찰 보통 경찰관은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죠. 경찰관 직무 수행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린다는 그런 내용. 31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호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에 해임 처분을 받은 때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3번에는 경찰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간부를 어디 선까지 하느냐. 뭐 군은 소위 이상이 장교죠. 그 다음에 경찰 같으면 경위부터 간부로 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경호실에는 7급 이상, 7급 이상.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제청으로 하는 이야기고 여기 나오네요.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앞에 주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죠. 여기서 7급 이상 경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죠. 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경호 공무원은 사법경찰리. 자, 우리 여기서 사법경찰관, 관하면 간부라는 뜻이죠. 사법경찰관리 하면은 간부가 아니죠. 그래서 관과 리 요거를 구분하는 이야기죠. 경찰 같으면 요거는 경위부터죠. 그 이하는 사법. 군 같으면 군에서 헌병 같은 경우는 조금 직급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헌병 병사를 리라고 그러고 군사법 경찰관 리. 하사부터 그 위는 군사법 경찰관이라고 그러죠. 장교들을 그러나요? 하여튼 여하튼 어떤 간부와 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다. 대통령 경호실장 7급, 8급.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경호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 성실, 청렴, 친절, 공정의 업무 이런 다 있지만 4번 공익보 이런 내용은 없죠. 4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경호실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용은 이 내용은 다 사실은 공무원은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유독 그 18조인가요? 18조 1항에 규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직권남용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금지 요 내용이 답이 되겠죠. 2번. 그래서 법률 제18조 1항에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 유독 이렇게 직권남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경호실장의 국가기관 등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한 설명. 이것도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그 15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어떤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 15조에 규정이 해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6번에. 그 다음에 37번을 보게 되면 퇴임 후에는 비밀검수의 의무죠. 4번. 그 다음에 38번에는 경호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기 단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면.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 경호실이라고 해서 경호실 직원은 뭐 이런 단어에 헷갈릴 수 있겠는데 경호실장, 소속 공무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9번에 무기 사용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되죠. 3번에 보게 되면은 경호 공무원은 직무상 항상 무기를 휴대하여 사용해야 된다. 항상은 아니죠. 조금 전에 38번에서 봤듯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실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40번에는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죠. 대통령 경호실장이네요. 그 다음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조 2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41번. 42번에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7조 2항에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보면 필요 기간의 경우 경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경호 경비는 제공하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은 호의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경호 경비는 제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보게 되면 재직 중에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어떤 도피하거나 뭐 이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경비는 제공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2번에. 그 다음에 43번에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옳은 내용이고 마지막에 보면 경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호 구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장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은 틀렸다. 43번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에 보게 되면 대통령 경호 공무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3번에 보면은 경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정려 또는 항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내용은 전체 일반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청렴의 의무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호학 3강 여기까지입니다.